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점점 오르고 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부동산 시장이 조금 따뜻해지나 싶으시겠지만요. 또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정부의 추가 대책일 텐데요. 또 여기에 이른 장마 시작과 또 여름철 휴가로 인해서 전세 시장은 또 비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나에게 맞는 투자 정보, 대응책 찾고 계시다면요. 오늘도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차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머니맨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오늘 머니맨 힘차게 문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SNS에 토마토TV 또는 머니맨 검색하고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호원 개발의 이동규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음 주에 또 전문가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세미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무려 3차례나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네요. 먼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7월의 시작, 하반기의 시작을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1일 월요일에는요, 1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왕십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노체 컨벤션 7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일 화요일에는요, 광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간은 같아요. 1시 30분이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으로 찾아가시면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만나보시죠. 목요일에는 일산으로 넘어올 건데요. 7월 4일 목요일 1시 30분 일산 우경아트홀 2층에서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 체크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동규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상기 신도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SOC 산업의 예타 면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얘기는 사실 국가나 어떤 기관 자체에서 가장 먼저 조달되는 자금, 그 자금이 토지보상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토지보상금 기준으로 10년 만에 최다로 쏟아져 나오고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토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나도 토지 투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 보상금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계속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대규모 개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신도시까지. 자, 여기서 꼭 체크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 보상금일 텐데요. 자, 역대 최대의 토지 보상금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토지 보상금이 뭔지부터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토지 보상금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개발이나 행위 자체를 할 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주 원재료가 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나 그 어떤 기관 자체에서 현재 개발에나 아니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필요로 하니 그 땅을 매입해 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해 올 때의 어떤 그 적정 보상금의 자금 자체를 토지 보상금, 그러니까 보상금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수용을 당하고 받는 보상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토지를 이제 국가에다가 네네. 주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받아내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보상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수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수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즉 수용지가 확정이 되고 개발지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주변에 어떤
근접성이 뛰는 토지들, 그리고 혹은 어떤 개발지와 수용지 간의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시 형성과 어떤 진행 과정에서 그 주변의 토지의 지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또 불가피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토 수요입니다. 대토 그러니까, 소유. 네, 대토 수요라고 대토 하고요. 수요요. 네네. 네. 그러니까 대토에 의한 수요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대토라고 하면 아마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그럴 것 겁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잠깐 짚어드리면 지금 일단 대토라는 것 자체는 어떤 땅을 수용당한 그 이후에 일정 반경 내나 아니면 인허가 구역의 땅을 재구입하는 걸 얘기하고요. 아, 땅을 주고 부동산으로 받는 거죠? 현금이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받은, 그러니까 수용을 당하고 난 이후에 네. 보상금을 받은 금액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또 다른 땅을 재구매하는 걸 얘기하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어떤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보게 돼도 매도자가 많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작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매도자가 작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상승하는 어떤 간단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화가 한정적이고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어떤 대토 수요가 일어나거나 재구매의 수요가 일어났을 때에는 매도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지가 상승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이제 대토를, 그러니까 수용을 당하고 난 이후에 왜 재구매나 아니면 대토를 할까라는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또 어차피 해야 할 의무긴 합니다만 기분 좋게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드무시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깝죠, 항상 네네네. 세금은. 근데 이제 현재 대토를 하게 됐을 때는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감면이 되고요. 아,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내가 현재 토지를 소유했을 때의 그 시점과 그리고 수용을 당했을 때의 그 시점에서 양도 차익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어떤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부분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기보다는 그래도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의 어떤 수용이 일어나게 됐을 때 상당한 비율이 대토를 하게 된다. 즉 개발 기대감과 대토 수요와 함께 그 주변의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토지 보상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보상금이 쏟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또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이유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상금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만 해도 22조 원이 나왔고요. 22조 원이요. 네. 22조 원의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엄청 큰데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올해보다 더 많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보상금이 왜 쏟아져 나갈까라는 의문점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개발이 많이 일어나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왜 많이 현재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져봐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주택 시장에서도 항상 얘기를 다뤘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조금 연계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라보는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포커스 자체가 집값의 안정화와 그리고 부동산 규제에 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서울에 새 집을 짓는 걸 못 볼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좀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규제를 하게 됐을 때에 가장 영향이 올 수 있는 기업 자체는 어떤 그 주택 시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 그리고 내부 수요 자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가장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건설사들이 위축됐을 때에는 어떤 부동산 규제에 의한 또 다른 경기 악화로 얘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또 부양을 해줘야 되는 살려야 면들도 되네요. 네. 네네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 수요 자체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로는 양적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커스 자체는 규제에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통화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쌓여 있는 어떤
자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육박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금리도 동결됐고 또 어떤 그 원화 가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양적 완화를 하게 됐을 때 일부적으로 어떤 경기는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애초에 잡았던 어떤 그 정책의 방향과는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실물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네네, 그 중에 안정 자산이 부동산이나 네. 아니면 혹은 해외로 자금이 회피할 수 있다든지 네. 조금 현재 양적 완화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좀 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두 번째 방법은 그럼 어떤 걸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산업에 의한 그리고 건설 경기에 의한 부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건설이나 산업 경기에 의한 부양이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리고 가장 좀 최근에 강조드렸던 지방 분권화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의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개발을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정부의 본질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발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그 주변 토지들은 당연히 또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대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흘러나가고 있고 네. 그 주변으로는 이미 집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2019년도 하반기나 그리고 네. 2021년도, 22년도까지 꾸준히 좀 토지 시장은 호황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네. 이제 토지 보상금이 역대 최대로 쏟아져 나와요. 네. 그럼 그게 과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에게 대박일까 또 궁금해지는데, 그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토지 보상금과 관련해서 좀 네네. 주의하면서 투자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 과거 기준으로 지방분권화의 기준점으로 따졌을 때는 뭐 세종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던 공기업들 자체를 10개의 지방의 지역들로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는 토지의 호황기가 왔고 도시의 어떤 개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 투자로 다가갔을 때는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지방과는 네네.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당한다고 해도 그 수용의 보상금 자체가 내가 투자했던 실거래가보다 조금 더 낮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손해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수용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지금 3기 신도시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뭐 4기 신도시가 나올지 5기 신도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얘기이기 그리고 또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지 이 보상금이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또 네네.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직 그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도권 그러니까 조금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산 지역 위쪽으로는 그린벨트로 대부분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지 보상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 토지 보상금이었습니다. 주의할 점까지 챙겨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저희 머니맨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이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세 차례에 나눠서 왕십리 지역, 광주 지역, 일산에서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1시 30분이고요. 먼저 왕십리 지역에서 여러분들 만나볼 때요.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 7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은 광주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에서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광주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7월 4일 목요일에는요, 일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산 우경아트홀 2층에서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요,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6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돈이 되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계속해서 이동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방송 보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문의 전화번호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9번, 02-2128-8569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채택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경기도 평택시 네, 오성면 네, 안화리 네. 364-1. 오성면 안화리 364-1번 지역.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니, 그거를 샀는데 잘 샀는지 전망이 어떤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럼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1월에 샀어요. 올해 1월에 사셨으니까 5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좀 잘 산 건지 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동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몇 평 정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근데 평수로 하면 155평쯤 되네요. 155평이면 이거 혹시 지분으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예? 지분 구매신가요? 지분 구매? 제가 봤을 때는 필지가 좀 커 보이는데. 큰 거 하나를 뭐 5명이 나눈 거예요. 아, 네네네네네. 지금 일단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지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매수자의 숫자는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 입지적인 부분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여기를 소유하신 이유가 뭐 고덕 신도시나 아니면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호재가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네. 일단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도체. 예. 반도체로 들어가고 애초에 원래 생산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정규직의 인구 수나 아니면 어떤 도시 규모의 확장을 다 마친 상태에서 예. 지금 현재 비메모리라고 들어보셨죠? 비매물? 그러니까 비메모리라는 산업 자체가 있는데 예. 이게 현재 평택의 3공장과 4공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현재 평택 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리 잡고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떤 수급이나 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인구수나 정규직보다 더 많이 유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현재 뭐 고덕의 어떤 도시계획도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으로는 당연히 또 다른 도시계획이나 도시 확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주변 토지는 계속해서 지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삼성이 계획했던 정규직도 사실 고덕 신도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쪽에 어떤 주거단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이동할 거라는 어떤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평택 자체에서 서쪽으로 어떤 도시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에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38번 국도라고 아십니까, 혹시? 그 아래쪽에 잘 있는 몰라요. 38번 국도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현재 이 토지로 출입하게 됐을 때의 메인적인 38번 국도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원래 평택에서 메인 도로는 1번 국도였고요. 근데 이 메인 도로 자체가 이제 38 국도로 바뀔 겁니다. 왜냐면 현재 평택시청
예. 평택시청과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오성IC 그리고 네. 그 서쪽으로 더 가게 됐을 때 평택항까지 그러니까 주요 어떤 중요에 위치한 입지한 그 부분들을 다 이어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386도가 굉장히 좀 메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 근접성도 있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좀 가장 그 메인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오성IC라고 아십니까 혹시? 그 토지 예, 주변에 그거. 있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오성IC가 그 수원, 그러니까 수원, 영통 그리고 평택 예.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아산 탕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만 이어놓은 도로입니다 이게 반도체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교통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삼성전자의 산하 기관 자체도 밖으로 빠져나올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만은 어느 용도로도 그러니까 어느 용도로든 쓰일 수밖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구매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예. 그러니까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보유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호재도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사셨고 아무런 걱정 없이 보유하셔도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웃으면서 전화 마무리를 하셨어요. 기분 좋으실 예. 것 같아요. 예. 네, 예. 여러 가지 호재 감사합니다.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예. 생기실 때 연락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도 평택과 관련된 이야기 좀 짚어드렸었는데 또 오늘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다 안고 있는 토지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의 전화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서울 전화 2128-8569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아, 저는 경기도 여주시 네. 가남읍 네. 뒤에 주소는 대신리 대신리 276-1번지. 네,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276-1번지 토지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앞으로의 전망 저희가 2년 됐거든요. 보유하신 지 전망이. 2년 정도 되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농림 지역이라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지금 2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투자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 예, 투자 목적입니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셨으면 투자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투자를 하신 이유. 예, 도로가 가깝고 그 부근에 또 역이 네네. 가남역이 들어선다고 해서 투자를 네네네. 했습니다. 그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여기 토지 옆에 도로를 공사하고 있죠. 네네. 도로를 공사하고 있고 앞으로 역도 개통될 예정이고.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3년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3년 보유한 이후에는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도로 부분이나 아니면 네. 역에 대해서 여기에 그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 건데 지금 실제로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를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로가 개통된다라고 하면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구가 유출돼 버릴 수도 있고요. 그 여부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토지 옆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차가 지나다닐 수도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에 받을 수 있는 메리트는 어떤 도로의 여건보다는 살짝 좀 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도 예전과는 좀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세권 앞에서 상권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역세권 자체에서 상권을 수용해버리고 어떤 그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표를 끊어서 바로 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메리트 자체는 조금 살짝 내려놓으시는 게 맞다. 그런데 제가 왜 3년 동안 보유를 했냐고 말씀드렸냐면 네. 그래도 이런 그 사업들 자체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이지 않습니까? 시골. 네. 그러니까 여주로 보기에도 좀 그렇고 이천으로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골인데 그래도 이런 개발이 들어가고 한다면은 그래도 호가 자체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호재의 어떤 영향을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일부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보유를 하시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로와 역세권의 그 부지보다는 금강CC라고 아십니까? 그 여기 토지 위쪽으로 가시면 아니요, 잘 모릅니다. 여기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금강CC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CC 옆으로 해서 이제 이 대기업이 관광단지의 형태로 개발이 또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됐을 때의 뭐 대토 수요나 아니면 개발로 인한 그 기대감이나 차라리 여기로 조금 포커스를 두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네. 지금 현재 그 금강CC 옆쪽으로 관광의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현상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네. 그 현상에 의해서 대토나 아니면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역세권이란 자체가 조금 개통이 되기 전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좀 윤곽이 많이 뛰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와 지금 현재 도로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시기가 맞닥뜨렸을 때가 거의 3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년 동안은 보유를 하시다가 그 이후에 한번 매도를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라고 판단이 되고요. 3년 이후에도 진행 상황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전문가님께서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습니다. 조금의 가치 상승 보신 다음에 한번 매도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상담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예, 여기 경기도 김포. 네. 여기 사우동이라는 데인데 여기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정확한 집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사우동 219-18번지요. 사호동 219-18번지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네. 계세요? 네네네. 네.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어떤 게 또 궁금하세요? 예, 여기가 빌라들이 많이들 들어와가지고 네. 이거 전망이 어떤가. 예, 팔고 싶기도 한데 이거 네.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예, 만 5년 됐어요. 5년 정도 보유하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주하고 계신 곳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과 한번 매도 타이밍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순전히 거주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기 거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바로 여기 저희 길가라 네네네. 예, 꽃집이 조그만 게 있어요. 앞에 가리고 있습니까, 혹시? 네네, 가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해서 건물을 지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네네네. 네네네. 지금 네. 직장은 여기 주변이신가요? 직장은 아니, 다들 이제 차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제가 여기에 전망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가지고 계신 건데 지금 현재 여기에 땅값이 오를 수 있냐 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 땅값이 오를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했을 때에는 뭐 장점으로 먼저 보자면은 뭐 김포 한강철도나 아니면은 저기 풍무 역세권 아시죠? 네네.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이나 아니면은 네. 한강 시내폴리스 산단이 개발하는 구역들. 그러니까 풍무 역세권이나 한강 신도시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됐을 때는 또 대토 수요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그 개발을 하는 곳이 농지이기 때문에 네. 농지로 그 수용을 당했을 때는 어떤 일정 여건에 맞추려면 또 농지로 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농지가 대토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 농지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농지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용도 지역의 도시 용도 지역의 토지와 농지의 어떤 대토한 토지의 두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도시에 있는 용도 지역의 토지들은 당연히 호가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농지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땅값을 좀 밀어주는 역할은 할 겁니다. 지금 주변에 개발들을 하는 게. 아,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걸린다는 건가요? 이게 시간상으로는 좀 걸리는데 그 중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곳 앞으로 뭐 여기 개통된다거나 뭐 이런 호재들은 있습니다만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마 모두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아래쪽에 검단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검단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로 전환됐을 때, 그러니까 입주로 전환됐을 때의 그 매수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를, 그러니까 현재 그 보유하고 계신 토지와 그리고 검단 신도시나 아니면 그 주변의 뭐 상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의 토지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그 토지의 희소성 자체가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김포 같은 경우는 그 굳이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토지가 받을 수 있는 수혜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네. 검단 쪽으로 어떤 공급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래쪽이나 주변에 그 도시가 입주됐을 시기, 그러니까 입주되는 시기 이전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대토나 아니면 주변의 도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의 개통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입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시기에 한번 매도를 결정해 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3년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그래도 땅값 자체가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선생님, 네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검단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네네. 그 검단의 98-8번지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서구 오류동 네네네. 98-8번지를 갖고 있어요. 98-8번지. 8번지요. 예. 네네네. 예, 그것도 뭐 올해 보상해주네, 내년에 보상해주네 그랬었는데, 네네네. 예, 거기가 어떤가요, 선생님? 지금 여기 보상 공고는 받으셨습니까, 지금? 보상 공고는 이제 개발한다고 올해 또 저 국가에서 뭐 빨리 진행하라고 그랬다고. 네네네네. K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거의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네. 이 보상 금액을 받은 후에, 이 금액과, 이 보상을 받은 금액과 조금 세금을 내더라도 대토는 하지 마십시오. 주변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예. 네. 예. 보상을 받은 금액과 3년 뒤면은 아까 제가 사우동 쪽에 이제 네네.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을 합쳐서 차라리 서울에 그 초소형 단독주택이라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그 매도할 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현재 보유하고 계신 사우동에 보유하고 계신 네네. 주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매도하실 때 그 앞에 토지와 좀 협의를 하셔서 매도하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네네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예. 앞에 토지가 뭐 협의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토지를 조금 더 이용해보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같이 좀 협업을 해서 매도를 해야 그 주변 토지도 좋고 시청자님도 좋은 입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그럴 부분을 것 한번 좀 같아요. 고려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거 오류동 그러면 한 3년이면은 다 돈을 다 주겠네요? 보상금이 다 나오겠네요? 연수를 정확히 찝어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인 그 사업 기간의 어떤 진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내에는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수고하세요. 네, 네네. 걱정 많으셨던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동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받아보신 후에 신중한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대전 유성구 지종로, 네. 지덕동로 33번지요. 네. 백삼동 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네. 앞으로 전망 그런 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분양받으신 아파트이시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 전세 났어요. 전세 놓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분양받은 아파트입니다. 대전 유성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향후 전망 체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분양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노원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네네네. 네. 거주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지역에? 아니, 거주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해놨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분양받을 시기에 그 건축 대상받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쪽이? 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 때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올라갔던 면들도 있죠, 지금 현재. 네,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제 3, 4천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지나고 나서부터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전 내에서 그 학군이 가장 잘 자리 잡고 있는 게 둔산동이나 유성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살고 계신 아마 주거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거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거에 대한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이나 아니면 생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 자체가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물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 자체가 이제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는 쉽게 하락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세종이 조금 빛을 발했기 때문에 세종으로 인구가 좀 유출됐던 면들도 사실 있고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힘을 좀 못 발했던 그 아파트인데,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고 세종이라는 도시로 어떤 그 생산 활동 인구가 들어갔을 때에 세종 보시면 학군이 그렇게 이름 날릴 만한 학군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세종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학군은 네. 학군 자체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어디를 가도 학군이 있는 지역은 어떤 걸로도 대체를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제 대전이라는 지역 내에서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어떤 공급이 되는 아파트들보다 네. 수요자가 더 많은,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도 많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시장 조사하면 더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전 전체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좀 올랐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세종에서 학군을 이용하시는 수요자들이나
그리고 학군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좀 힘을 볼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한 2년에서 3년간은 그래도 꾸준히 좀 보유를 하시는 걸로 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예, 그리고 선생님, 네네. 여기 저가 이게 궁금한데, 네. 대전 유성구 하카동에 513에 513번지, 지금 513에 2번지, 여기도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한번 번거로우셔도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시청자님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전 유성과 관련된 상담까지 도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볼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가볼까요? 여기 아산시 은봉면 덕지리 146번지. 충남 아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토지 가지고 계신가 봐요? 예, 토지예요. 네,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거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그 사놓은 상태거든요. 아, 그냥 투자 거주하는 건 목적으로 아니고, 이제 예, 매수를 예. 하신 상태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전망이 좀 어떤지. 전망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동규 전문가님께 한번 직접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신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시죠? 한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에서 16년이면 그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게 맞으신가요? 예, 그렇죠. 그때 어떤 호재를 보고 그 보유를 하게 되셨죠? 보유를 그쪽으로 하시는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도 했고, 네네. 거기 그게 원래 논이었어요. 네네네네. 논인데 그 옆에 농심라면 회사가 크게 네. 있고 해서 좀 바라보고 거기 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어떻게 보면 천안 아산에서 그래도 메인적인 자리, 그러니까 위치를 해 있는 게 네. 천안 아산역이나 그리고 그게 산업군이 또 메인적으로 위치해 있는 게 아산 디스플레이 산업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네. 지금 현재 천안 아산역 쪽에서 도시의 확장이 서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요. 네. 아직 진행되고 있고 진행이 안 된 그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도시 개발의 확장이 계속해서 진행됐을 때에는 당연히 여기 그 현재 가지고 계신 토지 이쪽으로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서쪽으로 반영되는 와중에 네. 그 왼쪽에서는 아산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아직 다 입주한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아직 사람들이 덜 유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계속해서 유입됨에 따라서 어떤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래쪽에 선문대학교라고 아십니까? 네네. 그 선문대학교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고되고 확정 발표가 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환지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지는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지가 뭘.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현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수용을 하면서 100% 땅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현재 여기에 집가나 아니면 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소유주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는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도시의 개발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 지역에 또 활기를 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호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아산 디스플레이가 모두 다 입주되고 났을 때에도 그 네. 여기에서 근로하는 인구들 자체가 천안시청의 어떤 도시로 다 유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퇴근 이후에는. 네. 근데 퇴근 이후에 그 퇴근을 할 수 있는 도로 여건 자체도 예. 지금 아래쪽에 제가 표시하는 이 도로 하나와 그리고 예. 이 도로는 이제 이 두 개의 도로는 이제 만나니까 하나로 보실게요. 예. 이 두 개의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에 굉장히 근접한 위치를 잡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뭐 건물주까지 노려보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소유하셔도 아마 나중에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럼 더 소유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보유 기간 따지시지 마시고 그냥 쭉 소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아, 호재로 예. 작용하는 여건들이 많아요. 네. 네, 언제든지 네. 또 다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 전망 궁금합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4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해요. 자,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좀 핫한 지역 아닌가요? 이쪽 어떻게 보시나요?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를 걱정하고 계신 게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높게 되면 그 주거의 쾌적성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한남 3구역 그러니까 한남동이나 아니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어떤 상징성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뭐 옥수역 주변이나 아니면 뭐 압구정동이나 뭐 반포나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공사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사업의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홍보의 효과나 혹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어떤 건설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탐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도 이제 그 4개의 건설사가 지금 입찰 중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시행사 선정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하고 계신 게 아마 이 건폐율 때문에 조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건폐율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회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남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구릉지로 그 지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모티브로 볼 수 있는 게 한남더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남더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건폐율이 높고 이제 구릉지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릉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어떤 쾌적성의 삭막한 분위기는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완공됐을 때에는 이 건폐율에 대한 어떤 그 삼았던 문제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실 그 한남동 자체가 그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진다면 상징성이 있고 또 다른 견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시공사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 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한 가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175-4번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 영주시로 가서요. 토지에 대한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그 풍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제 시골이라고 흔히 인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뭐 실제로 뭐 풍기 인견이 또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풍기역이 원래 자리를 잡고 있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풍기역 앞에 또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풍기역의 어떤 기능의 여부에 따라서 이 토지의 지가를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기역이 지금 현재의 역할보다는 확연하게 좀 역할이 바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복선전철이 개통되게 되면서 현재 여기 이 지역에서 청량리까지 들어가는 복선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 자체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저평가돼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투자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떤 역의 기능 자체가 A급이나 S급 등급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만 들어오게 돼도 그 투자 비율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앞으로 도로까지 개통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호재는 지금 현재의 지가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나마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여기 개통되고 나서도 저는 꾸준히 보유하고 계셔도 아무런 걱정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보유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영주시 풍기에 대한 지역 분석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동규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직접 1대1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1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왕십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노체 컨벤션 센터 7층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7월 2일 화요일에는요, 광주 지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입니다. 역시 시간은 1시 30분으로 갔고요. 마지막으로 7월 4일 목요일에는요, 일산에서 만나보시는데요. 우경 아트홀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이동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